아들이 2명이죠? 네네네. 초등학생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입시 지도 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전문가이신데 네. 아이들을 농촌으로 네. 데리고 낙향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결심한 이유에 네.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요즘에 조기 사교육 경쟁이 많이 붙어서 예. 우리 그전에도 한번 이슈가 됐던 7세고시라고 예. 요즘 대치동원 같은 데서는 그런 초등학교 영어학원을 가기 위해서 예. 그 유치원 아이들한테부터 막 그런 좀 고시에 가까운 그런 암기를 시키고 그다음에 뭐 글쓰기 연습을 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아동학대에 가까운 그런 또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한번 그 사례로 한번 방송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근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 아무래도 그런 입시 경쟁이 치열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하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 입시에서도 공부를 좀 잘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몸 튼튼 마음 튼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몸 튼튼 마음 튼튼. 네. 그런 어떤 공부 그릇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또 사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뭐 문제집 푸는 공부를 했을 때 효과가 나는 건데 요즘 아이들은 사실 그런 게 안 돼 있고 또 그런 상황을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그냥 좋은 학군지로 가고 또 사교육만 받으면 입시적인 성과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좀 포장이 돼 있는 좀 그런 현실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대치동에 20년 있어 보면서 결국은 그런 몸 튼튼 마음 튼튼이 된 아이들은 대치동에 와서도 성과가 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결국 성과도 안 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아이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그런 현실을 봤던 거. 네, 그게 이제 뭐 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라고 하는 데에서 기준점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됐고 또 저는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특히 내가 공부를 잘해서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해서 대학을 나와서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는 어렸을 때 영어 단어를 더 몇 개 외우고 수학 문제를 빨리 푸는 것보다 저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로봇에 의해서 내 일자리가 대체됐을 때 나는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문학적 소양이나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려면 어렸을 때 자기만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추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 아날로그 감성.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필요한 거죠. 오히려. 그냥 오히려 그 인지적인 문제집 푸는 공부를 빨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가능하면 유초등 때는 좀 자연 속에서 네, 예. 가장 또 뭐 얘기하는 게 여기만 해도 시골에 조금 나가면 소똥 냄새도 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후각이 그런 인지 발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기억을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도시에서 콘크리트 바닥에서 학교랑 학원과 집만 왔다 갔다 하면 냄새가 안 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풀냄새도 안 나고. 풀냄새도 안 나고.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대치동도 그렇고 뭐 서울에서 그 정신과를 찾는 그런 유초등 학생들 비중이 이제 늘어난다고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연과의 교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유초등 시절에는 좀 이런 시골적인 환경에서 자연을 좀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기르고 오감의 자극을 받는 게 문제지 하나 더 풀고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뭐 그런 나름대로 이제 교육적인 또 소신이나 철학이 있어서 믿음도 있고 네 결단을 하게 됐던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그 결과는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요? 우선은 아이 끝나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살 때보다 거주 비용이 굉장히 좀 덜 들죠. 예. 그리고 뭐 서울에서는 그런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이유가 주변에 사람들이 다 시키고 있거든요. 경쟁이 되고 비교가 되니까. 그렇죠. 내 아이는 그런 아이들한테 뒤처져서는 안 되는 어떤 조바심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래서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놀이터에. 다 학원 가고 뭐 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친구를 사귀려도 학원을 가야지 사귈 그렇죠. 수 있고. 그런 이제 현실이 돼버렸으니까 그런 좀 학군지라든지 사교육 경쟁이 치열한 데서 우리 애만 사교육을 안 시키고 남들 하는 대로 문제집 푸는 공부를 어렸을 때 시키지 않는 그런 거를 할 용기를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만 해도
제 아이들 친구들이 뭐 영어 유치원에 다닌다, 뭐 수학학원 어느 초등학교 다닌다 이런 친구도 별로 없죠. 학원 다녀든 태권도 학원이나 뭐 미술학원 정도. 오히려 네. 몸 튼튼할 수 있는. 그렇죠. 몸 튼튼하고 마음 튼튼하고. 마음 튼튼할 수 있는. 또 우리 또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시골에 좀 작은 지금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한 반에 4명이거든요. 한 반에 4명? 4명입니다. 여기도 지금 우리 증평 읍 단위에 있는 그 단위 말고 면 단위에 있는 학교들은 지금 한 반에 한 10명 이하인 학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도 아이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애정도 가질 테고 대화도 많이 할 네. 테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다니는 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골프 특성화 학교 그리고 방과후 수업으로 골프도 해줘요.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은 도시 못지않게 다 예산이 나오니까 충분히 다 하고.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훨씬 더 기회인데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고 있지 않나. 알아도 엄두를 못 내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럼 제가 증평군이나 이런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을 하려고 그러는 게 한번 시골에 내려와서 살아보시라는 시골 체험. 네. 그런 걸 이제 농산촌 유학 같은 거 프로그램 농산촌 유학. 네, 그렇게 연계를 할 수도 있고 방학 때만이라도 한번 내려와서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 한번 진행되는 거 한번 경험을 해보고 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입시적으로는 또 유인책을 몇 가지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또 제가 그 전에 전주에 있는 도서관에서 특강이 있어가지고 교육 특강이 있어서 한번 내려갔더니 대치동에서 내려온 가정이 3가정이 있더라고요. 대치동에서. 그래서 왜 대치동에서 전주까지 내려왔냐 했더니 이 지역에는 의대 지역인재 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수도권 학생들은 지원할 수가 없어요. 농어촌 전형 이런 거만. 농어촌 전형 비슷하게 만약에 여기 있는 건 충북대 의대를 간다. 그러면 충북대 의대 가는 정원의 일부를 지역 인재로 채우는. 그렇죠? 충청 지역에서 중고등 6년을 다닌. 아니면 엄밀히 말하면 중학교는 이제 아무데나 다녀도 되고. 그렇지. 근데 비수도권에서 다녀야 돼요.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이 아닌 지역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만약에 충청권에서 다녔다. 여기 뭐 증평 같은 형석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러면 다른 서울 수도권 학생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인재 전형되는 학생들하고만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의대를 가려면 그렇죠. 다 수능으로 하면은 전 과목 1등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역인재 전형을 하면은 한 과목 정도가 2등급이 나와도 최상위 내신을 받고 그다음에 그 수능 최저를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으면 그 서울 수도권 학생들하고 경쟁하지 않고 다른 경쟁 루트로 이 의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 도서관 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돼 있고 또 다른 어떤 뭐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거 못지않고 그다음에 애가 또 뭐 공부를 진짜 잘한다 그러면 특목자사고를 진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그 어떤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서울대 지역인재 전형, 농어촌 전형, 그다음에 의대나 교대 지역인재 전형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입시적 가능성을 보고 이제 내려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지자체하고도 증평군하고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게 그렇게 해서 한번 유초등 저학년 때는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죠. 체험을 해보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초등학교 1, 2학년을 다녀보고 괜찮다. 여러 가지. 근데 중고등이 이제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중고등에 여기 만약 증평을 믿고 계속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학생들의 어떤 학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예산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교육특구로 시범 지정되고 그러면 또 별도 예산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최소한 여기를 믿고 좀 계속 정주하는 그런 학생들은 불안하지 않도록 교육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해주면 충분히 이제 여러 가지 지방에서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전문가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셨잖아요. 어때요? 이게 공부머리를 타고난 아이들이 사실 있나요? 네. 그 부분을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래요? 어느 정도 인지적인 부분은 저는 입시를 해보니까 모든 입시가 80% 실력에 20% 정신력, 멘탈 이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80% 실력 부분은 사교육을 시켜가지고 바꿔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2가지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이게 만약에 점수는 올려도 등급은 바꾸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을 한 60점대를 맞아요. 그럼 그 아이를 학원을 보내고 문제풀이를 계속 반복시키면 61점 맞는 거를 69점까지 올려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70점대가 올라야지 이제 3등급이 되는 건데 그 등급을 바꿔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벽을 넘는 약간 그런 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초등학교 때까지는 차라리 농촌에서 네. 자연 친화적으로 네. 아날로그 감성을 키우면서 사는 게 좋다, 네. 더 낫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 아이들은 아까 얘기한 대치동 7세 고시 해가지고 선행학습을 해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아이들을 나중에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부모님들이 네. 이제 학부모들이 가장 네. 걱정하는 게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가능하다고 그분이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중고등 6년 입시는 결국 하루에 한 3시간 이상씩을 문제집 푸는 공부를 반복을 해서 정해진 시간에 틀리지 않게 빠르게 문제 푸는 그렇죠.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몸 튼튼 마음 튼튼이 돼야 돼요. 우선은 그게 기초가 된 상황에서 그렇죠. 그런 어떤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맹모 삼천지교가 통하려면 아이가 맹자여야 됩니다. 아이가 냉장 우선 존재 조건이 그렇죠. 그 아이의 인지 능력이 되고 아. 암기 능력과 계산 능력이 되고 몸 튼튼한 게 돼줘야 사실 그 아이들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시골에서 만약에 잘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아이예요. 좀 늦게 출발을 했다라고 그래도 아까 자연과의 어떤 그 교감으로서 에너지가 있고 몸 튼튼 마음 튼튼이 된 상황인데 인지 능력이 이제 탁월한데 만약 그런 교육 인프라가 적어서 사교육을 못 받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중고등 6년을 뭐 정말 문제집 푸는 공부를 타이트하게 훈련을 시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그런 인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공부머니의 발견이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초등 고학년쯤에 해가지고 이 아이가 문제집 푸는 공부로 입시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시험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때 국영수 전체가 그 요즘 절대평가거든요. A가 안 나오면 입시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뭐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지금 국영수 전체가 A가 나오는 학생 비율이 이른바 명문학번지 대치동 목동의 명문학생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넘어요. 그리고 전국 평균을 하면 30% 이상이 넘거든요. 근데 입시로 해서 좀 승부를 보려면은 내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입시는 상대평가 등수 경쟁이에요. 그렇죠. 내가 90점을 맞으면 어느 대학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1등부터 3천등까지는 의대, 3천등부터 6천등까지는 서울대 이런 식으로 이제 서열화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등수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위 15에서 20% 정도를 들어야 본인이 전공을 한 걸 갖고 정규직 취업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인서울 탑 30위권 대학이라는 데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대학을 나오고도 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특히 문과 쪽은 더 심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서 그럼 어느 정도 그런 입시 경쟁력이 있으려고 판단을 하려면은 그런 자기 학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상위 30% 이상은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30% 안에서도 결국 재수 삼수생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 다니고 있는 현역 학생들 기준으로 하면은 상위 15%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중학교 때 국영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평균을 했을 때 A가 다 나온 학생들이 90점 이상 맞는 학생들이 전국에서 30%가 다 넘거든요. 그럼 그 안에 들지 못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도 입시 경쟁력이 별로 많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조금 근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럼 저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공부머리도 결국은 타고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내 아이가 그런 쪽 공부 쪽으로 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다른 재능을 키워주는 게 그 아이를 위해서도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도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강점 강화라고. 강점 강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을 동기부여해서 공부를 잘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못하는 거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부를 하더라도 국영수 중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국영수를 다 90점 이상 맞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평범한 학생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럼 그걸 내가 부족한 과목이 있다라고 해서 학원을 보내서 더 보충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입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나와서도 그렇고 차라리 이런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을 다 잘하게 하는 것보다 잘하는 영어를 더 잘하게 해주는 특정한 재능이 있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기회들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입시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우선은 뭐 경제적 형편이 되면 영미권으로 유학을 갈 수도 있죠. 유학을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학비가 비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하면 어느 독일어 정도도 할 수 있잖아요. 독일은 독일 유학 같은 경우는 학비가 없습니다. 전액 다 장학금을 해서 생활비만 되면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독일 유학이라는 길도 찾아볼 수 있고, 근데 영어도 안 되고 국어만 잘 된다 그러면 사실 일본 유학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일본은 지금 그 저출생이어가지고 그렇죠. 4년제 대학만 나오면 정규 취업이 다 되는 취업이 잘 되니까. 그런 어떤 기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근데 내가 다 국영수 전체를 애매하게 중간 정도 한다 이러면은 사실은 전략을 써볼 수가 없는데 그거라도 뭐 하나 잘하는 게 있으면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그리고 공부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근데 요즘은 사실은 수능이 9등급이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 제일 위험한 학생들이 누구냐면 수능 3, 4등급 정도를 받는 학생이라고 그래요. 어중간한. 그렇죠. 공부를 하더라도 옛날에는 3, 4등급 받으면 그래도 4년제 대학원 가서 어느 정도 뭐 취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그 AI가 지금 발달하면서 그러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3,000명, 5,000명씩 감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는 인공지능이 되면 그 인력이 더 필요해서 컴퓨터공학과 그렇죠. 사람들 더 뽑고 그럴 것 같았는데, 그런 단순 화이트 칼라 일자리, 지금은 완전히 공부를 하려면 완전히 잘하든지 애매하게 잘하는 중간이 없어지는 시기. 차라리 아주 못하면 다른 그러면 그때부터 활로를 찾겠죠. 아. 지금 만약에 고등학교 공부를 해봤는데 내가 그 내신 등급도 지금 중간 이하고 수능도 한 3, 4등급 이하다. 그럼 대학 4년 대학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도 뭐 대학교 때 해보든지 다양한 직업 체험 같은 것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경험을 해서 이제 앞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늘어나는 일자리는 몸을 쓰거나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그러니까 빨리 사회에 나와서 부딪혀보고 그런 어떤 네. 전문화된 영역의 직업들이 더 우대받을 수가 있고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입시 전문가는 아들을 애매한 공부를 안 시키고 타일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타일공만 해도 그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몇십만 원 받죠. 하루 그렇죠. 일당이. 그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애매하게 대학 나오는 것보다 자기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또 여행도 가고 뭐 그렇게 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만 나오면 취업이 보장된다는 시기가 끝났거든요. 이미 끝났죠. 이미 국가와 회사가 그 일자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대기업만 해도 요즘 신규 채용이 없습니다. 예. 다 경력직 채용을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사실 이제 유초등 학부모님 때부터 네. 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걸 알고 판단을 해서 애매하게 애가 공부 애매한 애다. 그러면은 괜히 사교육비나 높은 거주 비용에 쓰기보다 오히려 온 가족이 힘을 모아서 자산을 이루어서 이게 나중에 아이가 뭔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전폭적으로 없이 해줄 지원해주는 수 있는 그거를 마련하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고 계속 좀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가서도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 특히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오히려 감수성 풍부하고 네. 인문적 소양이 높은 아이들이 네. 더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네. 기회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미래 교육의 핵심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어릴 때부터 네. 감수성을 키우고 자연하고 친화적으로 하면서 풍부한 사고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네. 가지는 아이들이 더 미래 경쟁력이 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보다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네, 더 이런 행복하게 살 취지인 수 거예요. 있다는 거죠. 소장님 이제 자녀들 데리고 증평으로 낙향을 했는데 네. 자녀들이 공부를 못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그래서 사실은 20대 우리 교육의 목표를 학부를 어디를 가느냐라고 하면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3, 40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게 교육의 목표라고 그러면 수많은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다들 여기 도서관에서 책을 읽히는 이유도 그렇고 애들 공부시키는 이유도 그렇고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공식이 깨졌다니까요? 이미 깨졌는데 여전히 거기에 집착하는 학부모들, 그 학부모들이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녀들
성공시키고 싶다고 칠세고시하고 사교육 많이 시키고 학군지로 우리에서 이사가고 좋은 학군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쪼들리고 아이는 아이대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렇죠. 더 어려운 길로 가는 네.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 사교육비가 줄지 않고 작년에만 29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29조면 우리나라 R&D 예산의 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정말 반을 떼어서 우리 우수한 인재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 빠져나가지 않고 우수한 이공계 인력만 계속 한국에 정주하게 해준다고 그러면 벌써 사실은 인공지능, 뭐 다른 초전도체 뭐 이런 것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과학 광목으로 이제 초전도체만 개발돼도 석유가 안 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방향으로 사실 교육도 가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무리하게 사교육비나 학군 이주 비용을 써서 그걸 이제 에듀푸어라고 그러죠. 네, 에듀푸어. 교육에 아이들 교육에 그냥 올인했다가 본인의 노후도 없어지고 또 아이도 나중에 정말 정신 차려서 나는 대학교 때 유학을 갈 거예요. 뭐 파일럿이 될 거예요. 뭐 이런 어떤 꿈이 생기고 사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도 그때 정말 목돈으로 아이를 조금 교육적으로나 사업적으로 후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거죠. 네. 이미 조기 소진해버려가지고. 그렇죠. 영어 유치원부터 그냥 한 12년을 뭐 요즘 아이들 하나 뭐 학군제에서 키우면 거의 억 달가 넘어간다고 그러는데요. 뭐 그렇게 이제 지출을 하고 나면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우선 부모가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가졌던 그런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부자라는 어떤 재능은 각자 맞습니다. 다르게 발현될 수 있고 타고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 전에 말레이시아로도 한번 저희가 그 연수를 뜻있는 가정들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서도 일부러 제가 거기서 영어로 요리를 하는 그거 과정을 좀 등록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체험하게 해줬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은 영어는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 부분을 우리 이제 증평에서도 우리 도서관에서 영어 교육을 AI를 활용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로 또 영어 교재도 그렇게 만들어보고 그걸 갖고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키워드가 이제 강점 강화죠. 어떤 애는 우리나라에서 문제집 푸는 공부가 잘 되려면 암기력과 계산력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암기력과 계산력은 인공지능이 더 잘한다. 이제는.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소통 능력. 친구 사귀는 능력, 아니면 자연친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간지각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감성적이라든지 그렇죠, 감성적인 부분, 이런 음악이나 예술 재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성공 사례라든지 그런 교육에서의 그런 모델이 없으니까 너무 막연하고 그거 될까? 불안한 거죠.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게 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소장님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도 지금 통상의 어떤 일반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적인 성공하고는 좀 기준이 다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성공은 이제 보통 얘기하면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많이 좋은 명문대에 가서 그렇죠. 좋은 기업 취업해서 월급 많이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성공의 기준 잣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준으로 소유와 성취를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의 목표를 정하면 점점 사실은 오히려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다. 성공한 사람 가운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행복하면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내 지금 존재에 사실은 좀 충분히 의미를 찾고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러면 사실 성공은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좋은 운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런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는 나름 뛰어난 인재라고 하고 사회 리더라고 했던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판단을 하고 실제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로지 출세 외길만을 지향했기 때문에
그런 공감 능력, 도덕적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은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6.25 이후에 그 양반이라는 계급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학벌이 계급이 돼버렸고 학벌이 계급이 됐죠. 그래서 어느 대학을 나오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서열화를 결정하는. 그렇죠. 그리고 그 대학원도 아니에요. 네. 학부를 어디를 나왔느냐가 동문회도 하고 지금처럼 왜 그런 사단이 일어납니까? 그 특정 대학, 특정 과를 나온 사람들이 학벌을 이뤄가지고 그 집단들이 끌어주고 땡겨주고 군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 뭐 육사를 나온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끌어주는 그 이런 식의 어떤 학벌 의식들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잘못돼도 그러니까 적절치 않은 처신을 해도 뭐 관대하게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온 것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그런 우리나라 엘리트주의의 그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한쪽 교육변에서 수능을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수능을 폐지하라. 그 상대편과 등수 경쟁으로 학생들을 뽑는 이 구조를 계속하면은 계속 그 엘리트 괴물들은 계속 나올 수 있다.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그게 결국엔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고 국가나 국민들 전반이 다 피폐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안으로 이제 평가를 바꿔야 된다는 걸로 아이비 교육이라는 걸 많이 아이비 교육, 예. 아이비는 그런 점수로 하는 게 아니라 논술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정답을 오지선다 중에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한 3일 정도 시험을 보면서 거의 모든 걸 다 쏟아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역량이나 인문적 소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고스란히 다 보여주고 그걸 평가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평가가 바뀌니까 교육이 바뀐다고 보거든요. 아이비 쪽이. 그래서 지금 이제 대구나 제주도에서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고 충청권에서도 우리 단재고등학교, 지금 아이비 고등학교로 지금 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교육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이걸 다 바꾸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입시 체제는 뭐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그럼 나는 이런 입시 체제가 싫은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고. 소장님은 아이를 농촌에서 아날로그 감성을 가지면서 자라게 한 다음에 명문 학군의 학교로 진학을 시켜서 명문대를 나오게 하고 싶은 것인 건지 아니면 지금 쭉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그러지 않아도 아이들이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응원해 주는 건지 묻는다면은 후자죠. 후자예요. 네. 공부를 안 되는 애를 막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입시적으로도 저는 여기서도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공계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아까 그 마이폴 학교로 보낼 수도 있고 근데 비인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학비가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방법은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충북 과고를 보내면 되잖아요. 굳이 대치동 가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면 서울에 있는 한성과고나 세종과고 들어가는 데는 너무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오히려 그러면 이공계 적성이 있는 친구들을 이야말로 지방에 내려와야 돼요. 오히려 내려와야 된다? 내려와서 사실은 과학고등학교만 가면 아무리 못 가도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뭐 지스트, 디지스트 해가지고 과학특성화학교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정말 너무 성적을 공부를 안 하고 막 포기하고 그러지 않는 아니면 최소한 그런 그 탑10 대학의 공대 이상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러면 그런 교육적 기회들이 지방에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증평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지금 프리랜서 작가로 우선 아이들 키우는 거, 육아하고 교육하는데 제일 집중을 하고 있고 틈틈이 이제 책도 쓰고 이렇게 좀 뭐 방송이나 강연 같은 저희가 오면 서울에 올라가서 뭐 한두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소득이 일정치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불안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수입이 확실히 줄었죠. 그렇죠. 서울에서 일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거주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쓸데없이 뭐 사교육비라든지 생활비를 줄이니까 많이 벌지 않아도 조금 어느 정도 생계는 유지가 근데 되고. 통상은 많이 벌어서 많이 쓰고 싶은 욕구가 그렇죠.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다운시프트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이제 사교육비를 무조건 줄이기만 하라고 하는 거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안하는 게 사교육비 줄여서
저희 방학 때는 아이들 데리고 필리핀으로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같이 가고 여행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효능감이 있어야 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애를 뭐 아무 공부를 시키지 않고 방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제 수학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도서관에서 역사 하부르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그래요. 역사? 네. 역사 인물사 같은 걸 한 사람씩 정해서 부모랑 같이 와서 책도 같이 읽고 토론하고 그러는 이제 유태인들식으로 공부하는 그런 거 1대1 토론하는 걸 하부르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해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유의미한 걸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교육비 아끼고 그럼 그 여유 있는 돈으로 만약에 지금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면 외국에 여행을 가더라도 뭐 3박 4일 짧게 갔다 와야 되잖아요. 경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아이들 그런 연수 프로그램 같은 거 한다고 그래도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교육방학이 들거든요. 애 보내가지고 뭐 전 교육비라든지 뭐 숙식 다 제공해주면서 거기서 영어도 배우고 다양한 문화 체험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교육비를 뭐 3, 40만 원 쪽에 하는 걸 아껴가지고 겨울방학 때 막 보냈다. 내가 확실히 막 가서 영어도 늘고 달라져가지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성숙해서 돌아왔다. 그럼 부모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내가 안 되는 국영수 막 때문에 시키는 것보다 다양한 어렸을 때부터 체험을 가게 하고 넓은 세상을 보게 하고 이러는 게 얘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좀 좋은 모델, 성공 경험들을 많이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윤건영 교육감이 지향하는 네. 교육하고 거의 맥이 같으신 네네. 것 같아요. 윤 교육감님도 아이비 교육 굉장히 강조하시고 하시잖아요. 몸도 튼튼 마음 튼튼 맞습니다. 그것도 네. 윤 교육감님 그 네. 캐치프레이즈이시고 네. 자주 만나시나요? 지난주에 뵀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부모교육 차원에서 충북교육에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럼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렸고 교육감님께서는 그걸 요즘에 이제 그렇게만 얘기하면 좀 호응이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 디지털 요 교육하고 좀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제안들이나 그런 게 있으면 좀 해주고 앞으로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교육감님 그 방향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몸도 마음도 네. 그래서 좀 운동이나 체육도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시고 그러는 게 지금 훨씬 더 다른 뭐 경제적인 거를 시키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증평 생활은 만족하세요? 저는 100% 사실 이게 많이 권하고 증평이 있습니다. 읍면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프라 집중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광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숨겨진 그 진주 같은. 이 보광천 정말 좋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 아이 학교 갔다 오면은 매일 와가지고 인라인 같이 타게 하고 같이 운동하고 요즘엔 또 맨발 걷기 트랙도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이제 낮에 더우니까 저녁에 해 떨어지고 거기서 맨발 걷기 트랙도 같이 운동도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증평은 또 좋은 게 옆에 청주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아쉬운 게 있으면 좀 청주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안에서 이제 그런 것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게 대치동 교육이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고 세계 교육의 스탠다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은 못 가도 뉴욕은 간다. 이런 마음으로 싱가포르는 간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 서울의 인프라가 아니라 그 돈인가 경비를 아껴가지고 우리 저희 뭐 아까 해서 가족들이 다 방학 때 그래도 한 뭐 보름 정도 길게 여행을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아쉬움들이 대체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뭐 서울에서 그런 거 누리지 않더라도 여행하면서도 여러 가지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럽니다. 우리 저 개인적으로는 소장님 같은 분들이 교육계에서 더 많이 나오시고 네, 그게 대세교육관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